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에 대한 관점이 아무리 달라져도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이 말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교사의 전문성 신장, 그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최근에 교사의 자격 체제를 다단계하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현재의 교사의 이런 자격 체계가 2급 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너무 단조롭다. 이 자격 취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너무 좁다, 문이.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직 생애를 살펴보면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요거까지는 자격 체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감, 교장 이건 승진 체계 아닌가요? 승진 체계로 볼 수도 있죠. 이게 혼용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거 개선될 필요 있을까요?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쉽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사 같은 경우는 교직에 입직을 하게 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내가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을 해요. 연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쭉 교사로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승진을 하고자 한다면 교감 자격, 교장 자격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동안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자격체제로서는 지원되거나 권장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현재 이 교직 자격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사가 되는 순간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2급 정교사가 돼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1급 정교사가 되는데 첫 번째로 1급 정교사의 획득 자체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 대선생님 그 연수원에서 1급 정교사 담당 연구사님이셨죠? 네. PF제로 운영한다면서요. 그리고 교과목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됩니까? 그 교사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중앙교육연수원이나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여러 교과의 이제 전문성 신장 수업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교육의 이슈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고 그것도 상당히 지식 전달 중심이었지 않았나라고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수원에서 잠깐 근무했었잖아요. 저기 옆에서 보면 이제 신규 교사들, 신규 교사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일정 자격 연수, 3년 후에 일정 자격 연수 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교과목들을 보면은 교직 실무, 그 다음에 교과지도, 수업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생활지도, 그 다음에 인천교육 정책 이렇게 받아요. 총 몇 시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0시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교수 요목이 그러니까 모든 걸 망라하다 보니 결국은 모든 걸 제대로 담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현장 체험 학습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원격 연수, 법정 의무 연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빼고 포 빼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일정 자격 연수 때 정말 밀도 있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했는가 사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어떤 장학이나 자율장학, 뭐 컨설팅 장학, 멘토 멘티 활동, 전학공 활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왠지 부족할 것만 같고 그리고 어떤 제도로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 어떤 역동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거 있죠. 해외는 어떻습니까? 그 10년 단위로 이제 이렇게 자격을 갱신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강제적인 거네요. 그렇죠. 정기적 자격 갱신제를 10년 주기로 하고 전문성 포인트라든가 석사, MBPTS 같은 그런 어떤 전문 자격을 부여해서 갱신을 하게 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갱신제는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연수 이력을 관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학생들을 만나는 거,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해야겠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틀을 깨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어떠한 심리 정서적으로 전환점을
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대 선생님 말씀하신 첫 번째 미국이었나요? 자격 10년마다 네. 이제 갱신을 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처럼 연수 학점을 누적해서 포인트를 쌓는 거, 그것도 조금 더 강제적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이 취직을 하면 사수가 붙어서 신입사원의 업무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2급 정교사가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똑같은 교사다라고 우리가 물론 교직사회가 그 평등하고 민주적인 건 좋지만 그 신규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적용력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아무도 수업 컨설팅이라든가 수업 자문을 하기가 어려운 지금 교직 상황이 아닌가. 교사의 자격은 물론 취득을 했지만 교수 기술이라든가 학생의 이해라든가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까지 저는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나도 좀 제대로 도움을 청하기도 그렇고 또 도움 받을 마땅한 방법도 참 부족했던 게 아닐까라고 좀 반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학교 현장이 힘들어지면서 어떤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 활동이 좀 더 실질적으로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대선생님 그 부름의 기대 이론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 기대가 있고 보상 기대가 있고 이런 보상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결국은 동기 유발이 된다라는 이론 아닌가요?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이제 교사의 자격 체제는 승진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다수의 교사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일부의 인원들이 승진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 승진을 한다고 해서 현장의 교육력이 높아진다라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승진 체계와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가 별개의 이제 줄기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했던 수석교사제, 그 성과를 한번 알고 싶어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의 코치로서 그리고 수업의 컨설팅 전문가로서 교내 장학과 인근 학교의 장학을 맡는 수석교사 저는 상당히 이제 효과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제가 마침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그 수석교사 지원 업무를 이제 1년간 맡아서 했는데 정말 훌륭한 수석교사도 있고 본인이 먼저 수업을 공개하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수업 노하우도 전수도 하고 그리고 진짜 멘토로서 활동하는 수석님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또 한편의 현장에서는 수석교사 선생님이 계셔서 좀 부담된다. 혹은 좀 더 이렇게 좀 우리가 편하게 수업 자문 받는 그 여건이 좀 조성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석교사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와 견주어서 저는 더 의미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교사 개인의 측면에서 생애 주기별로 내가 어떤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해서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그리고 이제 수석교사가 된다. 그러면 개인적인 성취도 있을 거고, 수석교사가 돼서 현장의 후배들과 선배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개인으로 보나 공동체로 보나 큰 어떤 플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석교사제가 약간 불안정하게 운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불안정하게 운영되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선은 기존에 교감 선생님이 계신데 근데 교장 교감 선생님이 수업 장학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거랑 중첩되거나 약간 학교에서 더 부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수석님들 같은 경우도 매년 평가를 받아요. 동료 교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 물론 그런 게 또 평가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에서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평가를 듭니다. 받나요?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지금 이제 교원 능력 개발 지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평가를 받는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석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없었다. 대성생의 말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역할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있었는가? 교장하고 교감은 승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석교사는 도달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수석교사가
충분히 그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현장의 교사들이 나도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보면 수석교사가 돼서 저런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수석교사제는 약간 맛보기처럼 운영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석교사가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수석님들 같은 경우는 승진의 대안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그 자리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대다수의 수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정과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매진을 해서 해주셨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말을 하다 말았는데 1급 정교사의 탈락률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거의 탈락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결석하지 않은 한 누구나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하는 지금 현재의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이 기간도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다 보니, 물론 교육과정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뭔가 어느 한 학기 정도 연구연재는 아니지만 좀 외부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또 수업 컨설팅도 좀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선생님 합니다. 오늘따라 과감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2급 정교사들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는데 형식적이었다. 그냥 연수를 수업 시간을 참여를 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격연수로서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교사 간에 이제 이런 수업 교류라든가, 그리고 교육부에서 예전에 뭐 선임교사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 반응이 찬반으로 갈리고 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긴 하지만, 이런 2급, 1급으로 끝나고 그 이후의 자격이 제가 승진을 하지 않으면, 제가 교감 선생님이 되지 않거나 수석교사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평생 1급 정교사인 거예요. 20년, 30년이 돼도. 이거는 저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단계화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현재 그런 부장교사들은 이거는 보직교사의 개념이잖아요. 네. 자격체제로 통합할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장교사가 지금 업무 중심으로 어떤 행정 처리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부장교사라 함은 이제 수업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어떤 연수라든가 활동을 하신 분들을 자격을 드리고 학교에 옮기면 그 자격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부장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옮기면 그 유지가 안 되고 또 그 역할도 행정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성생님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수업 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격체제를 다단계하는 거는 필요하다. 근데 이것들이 어떠한 제한 요건으로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다 자격이 들어가는 거죠.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됐을 때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정말 자격 연수로서, 그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격 연수로서 운영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선임교사나 부장교사를 어떤 이제 수업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석교사 이렇게 간다라면 승진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전문성을 개발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현장에서 어떤 반발의 여지나 거부감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직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변화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좀 적응돼 있다거나 뭔가 그런 변화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진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고. 대수씨 오늘 막 거침이 없으시네요. 제가 오늘 네, 사실 좋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라서 눈이 감기면서 혜성쌤은 말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외부의 이런 개혁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교사로서의 이제 슬럼프를 겪는 이제 후배 선생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게 조언해 줄까? 저도 사실은 막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사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그 슬럼프를 자존감을 높이고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 개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로서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권한 거는 연수를 통해서 본인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강사 교원으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본인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해 나가고 그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통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면서 굉장히 큰 보람과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이 어떤 10년마다 자격을 의무적으로 갱신하거나 어떤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강제적인 어떤 요건으로 가기보다는 성취해 나가는 단계로서 그 단계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글쎄, 네, 모르겠어요. 인센티브. 아. 인센티브. 자, 어때요? 교사의 네. 어떤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이 교직 사회가 근데 호봉제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근무 경력에 따라 이제 이런 급여가 주어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다. 근데 이 교직은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저출생이라고 해서 근데 결국 교사가 다양한 학교의 역할도 수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참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게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면 평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성과상여금 이제 지급도 연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사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수업과 생활지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면 평가를 통해서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들은 업무 쪽에 이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질적인 거예요. 수업을 잘해야 된다, 생활지도를 잘해야 된다, 그게 훌륭한 교사다, 전문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잘하는 교사, 그리고 업무적인 보직을 맡고 있는 교사,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과급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에 있는 어떤 평가 시스템, 그리고 교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조금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향성을 돌린다라면 충분히 이제 교육 구성원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교사 직군이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왜 인기가 없냐? 이 공무원이나 교사는 물가 상승률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고 다른 외부 직종은 그 이상 오르니까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는데 교직사회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아마 현실화 될 거다. 그래서 교직이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매력도 감소하고 인재들은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문성 개발을 이제 얘기 나누려고 했는데 그런 교사 처우에 대한 문제까지 그래서 전문성 있어서 저희가 대학원 같은 경우를 좀 더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연수도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으로 그 인센티브를 가름한다면 한계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인센티브, 경제적인 아까 금전적인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이다. 그러면 학교 현장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급의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부분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저희는 오늘은 교사 자격의 다단계화로 좀 국한을 줘서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사의 다단계화가 근데 다단계 자격, 그죠, 다단계화니까 다단계 전문성의 그런 다단계 이런 자격 체계 구축이 저는 근데 필요하고 이런 교사에 걸맞는 그 위상도 마련해주고 역할도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주고 특히나 존중으로 교사의 존중으로 그게 이루어져야지 경쟁만 시키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는 유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까지. 그러니까 교직사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조직이잖아요. 어떤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과 개방적인 부분과 폐쇄적인 게 있어요. 다수의 학생들과 만나지만 교사 개인이 어떤 한정된 이제 교실 속에서 운영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개발, 정말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가가 이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파악은 바로 이제 수업이겠죠. 그리고 생활지도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의 자격들을 다단계 함으로써 교사에게 성취감과 성장의 경험을 제공하는 노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